일정한 이제 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식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이 식들은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이 제목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정한, 그 다음에 가속도, 직선,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일정하다. 이제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일정하다. 이거는 이제 불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잘 변하지 않다. 그럼 문제는 뭐에 대해서 이게 불변하냐. 그런 거죠. 뭐에 대해서. 그런 얘기죠. 뭐에 대해서.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 우리가 항상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T. 다시 말해서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 항상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 그죠? 그 기준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벡터를 봤듯이 요 P점인 A를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한다고 이제 그랬을 때 기준이 이제 O가 되면 여기서 이제 P점인 A를 보면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벡터를 표현이 될 거고, 만약 요 지점에서 봤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요까지. 그죠? 그래서 요 방향으로 이제 향하는, 그죠? 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세타는 여기서 해서 x가 기준 축이 된다 그러면 세타 프라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준이 이제 어디냐에 따라서 물론 O 프라임 본 것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기준이 된다면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항상 생각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는 이제 좌표 계를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죠. 직각 좌표계, 원통형 좌표계, 구면 좌표계, 그게 세 가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직각 좌표계를 다 치면은 x, y, g 세 개의 축이 이룬 각이다, 직각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 구조, 틀, 계에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물체를 우리가 표현하고 질량이 M이고, 그럼 이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속도라고 하는 이 개념은 여기서 앞에서 얘기했던 속력, 빠르기인데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속력에 대한 속력의 시간 변화량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간에 대해서, 속력이라는 것은 시간에 대해서 거리가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를 보는 거죠. 주어진 거리를 얼마나 시간이 갔느냐. 이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빠르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 속력이 다시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느냐. 참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뭐냐. 가속도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면 뭐 자동차라든지 버스를 타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정지 상태가 되겠죠. 그죠? 정지 상태였다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출발하게 되면 이제 가속이 되죠. 그러다가 다시 일정한 속력을 가지고 가죠. 이제 등속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멈춰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속도가 시가 돼서 이제 값이 이제 작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속이라고 그러죠. 감속. 그러고 나서 다시 정지.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냐면 원래대로 가속, 등속, 감속, 정지. 이런 이제 루틴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속도가 이제 일정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보죠. 일정한 가속도를 가지고 이제 간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속도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한 것으로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속도를 acceleration, 그래서 A를 쓰게 돼요. 아까 속력은 우리가 요식에서 S는 VT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래서 속력은 velocity V가 되고 가속도는 acceleration A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A가 나와 있죠.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도 길게 이것분의 이거 값은 항상 0이라는 뜻은 일정하다.
기울기의 변화량이 일정하다. 그죠? 일정한 값을 가지고 간다. 이런 뜻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죠? 네, 그래서 일정 기울기가 이제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식들을 먼저 뭐 유도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식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이것들의 이제 결과값만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많이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 이제 이해하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V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항상 우리가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죠. 여기서 요점까지 움직였다. 그럼 여기가 이제 A점, 여기가 이제 B점 이렇게 움직였다 치면 요 A점에 해당되는 거, B점에 해당되는 거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I 처음, 그 다음에 여기를 마지막 F 이렇게 보통 또 나타내죠. 그래서 이거는 시작, 그 다음에 이거는 끝. 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사실은 여기서부터 계속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있는데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영역이 어디냐, 이제 그런 얘기죠. 영역 있게 관심 있게 보는 영역은 여기와 이 두 곳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값에 여기 이니셜이 되고 여기에 뭐 속도 문제 속도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그렇죠? 시간이면 시간을 써주면 되고, 그렇죠? 가속도는 마찬가지로 가속도도 이제 쓸 수 있고, 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거리, 여기 xi, 다음에 xm.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처음과 시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를 해야 되냐면 차이가 있게 말이죠. 차이. 그죠?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게 말이에요. 차이. 그래서 이 차이를 보통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뺀다 그러죠. 마이너스 두 값의 차이가 얼마냐. 이게 결국 두 값의 차가 얼마냐. 이렇게 본단 말이죠. 이 차이를 우리가 이제 기호로 이제 표현을 해줘요. 원리에서는. 그래서 어떤 중요한 표현을 했냐면 바로 이 델타라는 삼각형, 이 델타라는 값으로 기호로 우리가 쓰게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름이 델타입니다. 델타. 변화량, 이것을 표현할 때는 델타라고, 델타. 그리고 앞에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값으로 이제 쓰게 돼요. 그래서 뭐 델타 x, 델타 v, 또는 델타 a, 또는 델타 t,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것은 뭐가 되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변화량이니까 뺀다 얘기. 뭘 빼줘야 되느냐? 여기는 시간 t. 에서 t를 빼는데 어디서 빼냐면 마지막에서 처음을 빼줘야 돼요. 마지막이죠. 저게 tf 빼기 ti 이렇게 우리가 쓰면 나머지들은 마찬가지가 돼요. 그렇게 이제 표현을 우리가 해줄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 한번 우리가 정리를 다시 한번 이제 해보고요.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이제 그 그래프가 이 세 가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건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마지막이 되고 이게 이제 처음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0이라고 썼지만 처음. 그래서 두 속도의 이제 차인데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나중 속도가 되겠죠. 처음 속도의 가속도와 시간을 곱해라. 델타 x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xf에서 xi 두 지점의 이제 거리 차라고 하는 것은 처음 속도에다 시간, 그 다음에 가속도 시간을 제곱한 것을 반으로 나눠줘. 이런 형태로 이제 x를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속력의 이제 마지막 속력의 제곱은 처음 속력의 제곱, 그 다음에 두 배의 가속도와 거리의 변화량 xf 빼기 xi 요 값이 되겠죠. 이 두 개를 이제 곱해준 세 개를, 그래서 2a 델타 x와 이제 v제를
그래서 요 세 개의 식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이제 이 속력과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대한 그림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앞에 식에서 그죠? 앞에 식에서 V0가 이제 여기 V 속력에 해당하는 이제 값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값이 이제 처음 속력이 V0 i라고 돼. 그 다음에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 이게 ti가 되고 ti가 되고 이게 tf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에 차가 발생되니까 여기서 델타 t라고 하는 값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t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식에서 이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를 넘기면 빼줘야 되겠죠. 델타 v를 다시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vf와 이제 v와 v0가 나오는데 v0는 여기 있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시간이 계속 가니까 이번에는 이런 형태의 이제 직선 형태의 그래프가 나왔다면 이 지점이 v가 되겠죠. 그죠? vf. 그죠? 그래서 이 두 v라는 값하고 v라는 이 값을 v를 썼죠. 그래서 v0만큼 빼주는 결국 요 값이 되는 거죠. 요 값이. 그렇죠? 요 값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 AT에 해당되는 이제 값이 되는 거죠. 왜냐면 V에서 이제 V0 빼주는 이게 V잖아요. V0니까 요 값이 AT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하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체적으로 V라고 하는 거, 이 이제 Y축에다 높이가 되겠죠. 얘는 이제 V0에다가 AT를 더해줘. 그러니까 여기는 식을 수식으로 쓴 거고, 이제 방정식. 그다음에 이거는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해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되겠습니다. 기울기는 뭐가 될까요? 기울기는 이제 V와 이제 T에 대한 그래프니까 Y와 X라고 하면 A가 되겠죠. 기울기 A. 이것은 시간분의 속력. 그래서 시간분의 이제 속력에 대한. 그죠? 여기서는 V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V0부터 시작하면 이게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 사실 델타 V가 되겠죠. 그래서 델타 T가 되고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값이 기울기 A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뭐에 대한 걸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제 X하고 이제 T, 그죠? 시간과 거리에 대한. 그럼 이제 그건 뭐에 대한 걸 쓰면 얘를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델타 X는 속력에다 시간 곱하고 가속도에다 시간 제곱해서 반원 나누. 결국 이제 X라는 이 값, X라는 이 값은 결국 T의 2차 방정식이 되겠죠. 따라서 그래프는 이건 x-x제로라고 보면 x-x제로죠. 근데 x제로를 좀 넘기게 되면 x제로가 더 추가되겠죠. x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x제로라는 집에 0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래서 t에 대한 거니까 2차 방정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온다는 걸 이제 우리가 이 식에서 계략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제 한 지점, 한 점이죠. 한 점, 다시 말해서 주어진 어떤 시간이 있다. 그 시간에서 이 XT 그래프에 접하는 이 기울기를 생각하면 그것이 결국 뭐가 되냐면 사실은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두 지점이다 생각했을 때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델타 t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델타 x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줄여 나가면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한 지점에 대한 v가 되는 거죠. 시간분의 거리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순간, 그죠? 순간 속력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쓸게요. 우선은 순간이 되는 순간 속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큰 지점, 큰 지점을 이제 두 지점을 잡았다. 여기와 여기를 두 개를 잡았다. 치면 또 좀
요 지점하고 이제 요 지점, 요 두 지점을 이제 우리가 잡았다고 치면, 그죠? 여기가 이제 A점, B점이라 그러면, 요 A, B 두 지점, 요 두 지점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요게 델타 T, 델타 X니까, 우선 이제 델타 V라고 하는 값을 쓸 수가 있어요. 기울 두 지점에 해당되는. 그럼 요거는 뭐가 되냐면은, 일단은 이것은 평균이라는 값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 속력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 이 평균이라는 말은 이 두 지점 A, B 얘가 뭐 이렇게